흉내쟁이 도깨비. 옛날 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갔어요. 아내와 함께 나무를 하러 갔어요. 나무꾼은 지게를 지고 성큼성큼, 아내는 갈퀴를 들고 사뿐사뿐 숲으로 나무를 하러 갔어요. 이상하다, 이상해.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고개를 갸우뚱 했어요. 아니, 이런 곳에 집이 있다니. 아내도 나무찜을 묶다가 주위를 두리번 했어요. 누가 사는 집일까? 우리 한번 가봅시다. 그래, 살금살금 조심조심 가봅시다. 아주 좋은 집이네요. 아주 멋진 집이로군. 햇볕이 잘 드는 집이에요. 바람도 잘 통하는 집이야. 두 사람은 집안을 이리저리 살펴보았어요. 이상하다, 이상해. 나무꾼이 고개를 갸웃갸웃했어요. 텅 빈 집이네요. 아무도 없어요. 아내도 고개를 살래살래 저었어요. 참 잘됐군, 여보. 우리 이 집으로 이사 옵시다. 잘 됐네요. 잘 됐어. 지금 당장 이사 옵시다. 나무꾼과 아내는 허름한 원래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부랴부랴 이삿짐을 꾸려서 손에 들고 등에 지고 머리에 이고 숲속의 외딴 집으로 이사했어요. 나무꾼은 빗자루로 마당을 싹싹 쓸었어요. 아내는 걸레로 마루를 빡빡 문질렀어요. 망치로 쾅쾅 못질도 하고 장독도 나란히 줄지어 놓았어요. 쪼르륵 찍찍 찍찍. 여보, 쥐가 있어요. 여보, 쥐가 있어요. 부엌에서 일하던 아내가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 참, 부엌에 쥐가 있다고요. 아이 참, 부엌에 쥐가 있다고요. 어머나, 여기 쥐구멍이 있구나. 어머나, 여기 쥐구멍이 있구나. 아이, 당신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아이, 당신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아내는 화가 나서 마당으로 뛰어나왔어요. 여보, 나는 헛간에 있는데. 여보, 나는 헛간에 있는데. 뭐라고? 당신 또 헛간에 있다고? 뭐라고? 당신 또 헛간에 있다고? 당신 지금 장난하는 거요? 당신 지금 장난하는 거요? 나무꾼도 화가 나서 마당으로 뛰어나왔어요. 아내가 나무꾼에게 화를 왈칵 냈어요. 내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서 그래요? 내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서 그래요? 나무꾼도 아내에게 화를 벌컥 냈어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그러?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그러? 두 사람은 씩씩거리며 서로 마주 보았어요. 왜 자꾸 나를 따라해요? 왜 자꾸 나를 따라해요? 아니 여보. 가만. 여보. 가만. 여보. 누가 우리 말을 따라하고 있잖아. 누가 우리 말을 따라하고 있잖아.
나무꾼과 아내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아하, 흉내쟁이 도깨비로구나. 아하, 흉내쟁이 도깨비로구나. 전에 살던 사람도 이래서 나가버린 건가? 전에 살던 사람도 이래서 나가버린 건가? 나무꾼과 아내는 흉내쟁이 도깨비를 어떻게 쫓아낼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대문 앞에 돼지피를 쓱쓱 발랐어요. 마당에는 모닥불을 활활 피웠어요. 여기저기에 하얀 소금도 휙휙 뿌렸어요. 그래도 흉내쟁이 도깨비는 꼼짝도 안 했지요. 아,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 아,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 제발 좀 그만하라고. 제발 좀 그만하라고. 흉내쟁이 도깨비는 무슨 말이든 따라하고 또 따라했어요. 나무꾼과 아내는 밥도 한술 못 먹고 잠도 한숨 못 잤어요. 어느 날 나무꾼은 숲에서 일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속에서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못난 녀석, 도깨비 하나 못 이겨. 할아버지는 지팡이로 머리를 탁 때렸어요.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 귀담아 들어라. 할아버지는 도깨비를 쫓아내는 방법을 살짝 귀띔해 주었어요. 잠에서 깬 나무꾼은 집으로 달려갔어요. 바람처럼 빨리 달려갔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눈짓으로만 끔뻑끔뻑 귓속말로만 소곤소곤 얘기했어요. 그날부터 나무꾼과 아내는 입을 꾹 다물었어요. 흉내쟁이 도깨비는 점점 심심해졌어요. 너무너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왜 말을 하지 않아요? 마침내 흉내쟁이 도깨비가 소리쳤어요. 왜 말을 하지 않아요? 나무꾼이 따라서 소리쳤어요. 따라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아내도 따라서 소리쳤어요. 아, 미치겠네. 으아, 미치겠네. 당장 이 집에서 나가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요. 자꾸 따라하면 혼내줄 거야. 자꾸 따라하면 혼내줄 거야. 나무꾼도 아내도 흉내쟁이 도깨비를 따라하는 게 재미있었어요. 따라하면 할수록 더욱 재미있었어요. 제발 제발 그만해. 제발 제발 그만해. 듣기 싫어. 듣기 싫어. 이제는 더는 못 살겠다. 이젠 더는 못 살겠다. 마침내 흉내쟁이 도깨비는 멀리 도망치고 말았어요. 나무꾼과 아내는 배꼽을 쥐고 까르르 웃었답니다. 구렁덩덩 새선비. 옛날 어느 마을에 늙은 부부가 자식 없이 외로이 살았어요. 할머니는 늘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보리밥새
나물 반찬이면 어떤가? 쌀밥에 고기 반찬 안 부럽네. 쓰러져가는 처갓집이면 어떤가? 으리으리한 키와집 안 부럽네. 그저 다른 것 말고 구렁이라도 좋으니 자식 하나 있었으면. 날마다 자식 타령을 하던 할머니는 소원대로 아이를 가졌어요. 할머니는 걸을 때도 조심, 누울 때도 조심, 언제나 조심조심 몸조심을 했어요. 이렇게 10달이 지나 아기를 낳았는데 세상에 정말로 구렁이를 낳았지 뭐예요. 아이고 난 부끄러워라. 이를 어째. 할머니는 뒤란 굴뚝 옆에 구렁이를 놓고 삿갓으로 덮어두었어요. 할머니가 아기를 낳았다는 소식에 이웃에 사는 부잣집 세 딸이 구경을 왔어요. 애구머니 징그러워. 구렁이잖아. 첫째 딸이 화들짝 놀라 소리쳤어요. 애구머니 징그러워. 구렁이잖아. 둘째 딸도 화들짝 놀라 소리쳤어요. 어머, 할머니가 구렁덩덩 새 선비를 낳으셨네. 셋째 딸이 방긋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고는 삿갓을 고이 덮어주었어요. 세월이 흐르고 흘렀어요. 어느 날 구렁이가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나 장가 보내줘요. 구렁이한테 시집 올 처녀가 어디 있겠니? 할머니는 기가 막혀 펄쩍 뛰었어요. 부잣집에 딸이 셋이나 있잖아요. 할머니가 꾸짖어도 구렁이는 계속 졸라댔어요.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겠어요. 할머니는 견디다 못해 부잣집에 가서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마음씨 착한 부잣집 안방마님은 세 딸을 차례로 불러 물었지요. 얘야, 구렁이 총각한테 시집가련? 싫어요. 구렁이한테 어째 시집 가겠어요? 첫째 딸이 펄쩍 뛰며 말했어요. 싫어요. 구렁이한테 어찌 시집 가겠어요? 둘째 딸도 펄쩍 뛰며 말했어요. 좋아요. 제가 구렁이한테 시집 갈게요. 셋째 딸이 공손하게 말했어요. 부잣집 셋째 딸한테 장가든 첫날 밤 구렁이가 색시에게 말했어요. 여보, 큰 가마솥에 물을 좀 끓여줘요. 색시가 물을 펄펄 끓여 가져다 주자 구렁이는 그 물에 목욕을 했어요. 그러자 구렁이 허물이 훌렁 벗겨지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나, 구렁이 신랑이 잘생긴 새 선비가 되었네. 색시는 놀랍고도 기뻤어요. 이건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요. 구렁덩덩 새 선비가 색시에게 속삭였어요. 이상도 하지. 요즘 셋째 얼굴이 점점 예뻐지지 않니? 그러게 구렁이 신랑이랑 사는 게 행복한가 봐.
첫째 딸과 둘째 딸은 한밤중에 몰래 동생 부부의 방안을 엿보았어요. 어머, 구렁이가 아니라 잘생긴 선비잖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시집 갈걸. 첫째 딸과 둘째 딸은 발을 동동 굴렀어요. 어느 날 구렁덩덩 새 선비가 구렁이 허물을 색시에게 건네주며 말했어요. 가거를 보러 한양에 다녀올 테니 이 허물을 잘 간직해줘. 만일 남한테 보이거나 불에 태우면 우리는 영영 못 만날 거요. 알았어요. 부디 잘 다녀오세요. 색시는 구렁이 허물을 곱게 접어 저고리 속에 넣고 꼭꼭 여몄어요. 하루는 언니들이 동생네 집에 놀러 왔다가 동생 저고리 앞섭에서 뭔가 삐죽 나온 것을 보았어요. 얘, 저고리 속에 뭘 숨겼니? 어디 좀 보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이, 어디 좀 보자니까. 언니들은 재빨리 구렁이 허물을 뺏었어요. 이 징그러운 걸 뭐하러 품고 있니? 그러면서 언니들이 허물을 화로에 휙 던져놓자 허물 따는 냄새가 멀리 퍼져나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구렁이 신랑은 오지 않았어요. 색시는 보찜 메고 삿갓 쓰고 구렁덩덩 새 선비를 찾아 나섰어요. 색시는 한참을 가다 까마귀를 만났어요. 까마귀야, 구렁덩덩 새 선비를 보았니? 이 벌레들을 깨끗이 씻어주면 가르쳐주지. 색시는 얼른 벌레를 씻어다 주었어요. 이 고개 저 고개 고개는 많지만 바로 요 앞 고개를 넘어갔지. 색시가 고개를 넘어가자 멧돼지가 있었어요. 꿀꿀꿀꿀 멧돼지야, 구렁덩덩 새 선비를 보았니? 이 산 직뿌리를 모두 캐어다 주면 가르쳐주지. 색시는 얼른 칡뿌리를 캐어다 주었어요. 이 고개 저 고개 많지만 바로 요 앞 고개 넘어갔지. 색시가 고개를 넘어가자 새 각시가 있었어요. 각시 새 각시야, 구렁덩덩 새 선비를 보았소? 검은 빨래 희게 빨고 흰 빨래를 검게 빨면 가르쳐주지요. 색시는 얼른 빨래를 해주었어요. 이 고개 저 고개 고개는 많지만 바로 요 앞 고개를 넘어갔다오. 색시가 고개를 넘어가자 농부가 있었어요. 여보세요, 농부님, 구렁덩덩 새 선비를 보았소? 이 논을 갈아 씨 뿌리고 긴 맨 뒤에 벼를 걷어도 흰 쌀에 독을 담아주면 가르쳐주지요. 색시는 농부의 말대로 해주었어요. 요 앞고개를 넘으면 옹달샘이 있을 테니 거기에 떠있는 은바가지를 타고 가세요. 색시는 옹달샘으로 가서 은바가지를 탔어요. 은바가지는 둥실둥실 떠내려가 어느 집 앞에 이르렀지요. 지나가는 사람인데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색시가 문을 두드리자 하인이 나와서 말했어요. 저희 집엔
손님 묵을 방이 없어요. 마루 밑이라도 좋으니 하룻밤만 묵게 해주세요. 색시가 조르고 조르자 하인은 그러라고 했어요. 색시가 마루 밑에 누워 뒤척거릴 때였어요. 구렁덩덩 새 선비의 구슬픈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달이 참 밝기도 하구나. 저 달을 우리 색시를 보건만 난 두 눈 멀쩡히 뜨고도 어이하여 못 보는가. 색시도 조그맣게 속삭였어요. 달이 참 밝기도 하구나. 저 달은 구렁덩덩 새 선비를 보건만 난 두 눈 멀쩡히 뜨고도 어이하여 못 보는가. 분명 우리 색시 목소린데. 여보, 어디 있어? 서방님, 저 여기 있어요. 색시와 구렁덩덩 새 선비는 손을 꼭 잡았어요. 여기까지 오다니 이제 두 번 다시 헤어지지 맙시다. 네, 서방님. 색시와 구렁덩덩 새 선비는 아들, 딸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비 오는 날 슬피 우는 개구리. 옛날에 엄마 개구리와 아기 개구리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기 개구리는 엄마 개구리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어요. 엄마 개구리가 이리 가라고 하면 저리 가고 서 있으라고 하면 앉아버렸어요. 아기 개구리는 엄마 개구리의 말씀을 반대로만 듣는 말썽꾸러기였어요. 엄마 개구리는 그런 아기 개구리 때문에 무척 속이 상했지만 언젠가는 착한 개구리가 될 거라고 믿으며 항상 다정하게 대했어요. 아가야, 오늘은 노래하는 연습을 하자. 자, 엄마를 따라해봐. 개굴, 개굴. 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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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게. 아가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개굴, 개굴. 이렇게 해야지. 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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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게. 엄마 개구리는 속이 상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나 아기 개구리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이 아이의 나쁜 버릇을 고칠 수 있을까? 하지만 특별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엄마 개구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아기 개구리는 여전히 엄마 개구리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엄마 개구리는 결국 깊은 병이 들고 말았답니다. 어느 날 엄마 개구리가 아기 개구리에게 말했어요. 아가야, 내가 죽으면 냇가에 묻어다오. 엄마 개구리는 산에 묻으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기 개구리가 반대로 냇가에 묻을까봐 일부러 반대로 말했어요. 마침내 엄마 개구리가 죽자 아기 개구리는 그제서야 후회의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진작 엄마 말씀을 잘 들을걸. 아기 개구리는 엄마 개구리의 말씀대로 무덤을 냇가에 만들었어요. 그런데
큰일이 났어요. 장대 같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금세 엄마 개구리의 무덤을 휩쓸고 지나가 버렸어요. 놀란 아기 개구리가 엄마 개구리의 무덤으로 정신없이 뛰어갔지만 엄마 개구리의 무덤은 보이지 않았어요. 엄마, 제가 또 반대로 할까봐 냇가에 묻으라고 하신 거군요. 아기 개구리는 후회하며 서럽게 울었지만 엄마 개구리의 무덤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지금도 비만 오면 개구리들은 그때의 무덤을 생각하고 개굴개굴 하고 슬피 운대요. 연호와 새우. 아주 오래전 신라의 동쪽 바닷가 마을에 연호와 새우 부부가 살았어요. 남편 연호는 미역을 따거나 물고기를 잡고 아내 새우는 배를 짜며 오순도순 살았지요. 어쩜 저렇게 사이가 좋을까? 마을 사람들은 다정한 부부를 부러워했어요. 햇살이 눈부신 어느 날 아침, 연호는 미역을 따러 집을 나섰어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새우가 웃으며 사근사근하게 말했어요. 연호는 기분 좋게 성큼성큼 바다로 향했지요. 바닷가에 이르자 맑은 바닷물 속에서 미역이 너울너울 춤추는 게 보였어요. 여기서 미역을 따야겠다. 연호는 물에 들어가서 부지런히 미역을 땄어요. 어느새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지요. 연호가 잠시 바위에 올라앉아 숨을 돌리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더니 연호의 몸이 몹시 흔들렸죠. 어이쿠. 바위는 덜그럭덜그럭 요란하게 움직이며 금세 먼 바다로 흘러갔어요. 새우가 기다릴 텐데. 연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중얼거렸어요. 바다를 가르며 동쪽으로 움직이던 바위가 어느새 일본의 바닷가에 멈추어 섰지요. 휴, 이렇게 멀리까지 오다니. 어두웠던 하늘이 차차 밝아졌답니다. 연호를 발견한 일본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밝은 햇살이 연호의 등 뒤로 가득 쏟아져 내리자 웅성웅성 떠들던 사람들이 하나 둘 무릎을 꿇었어요. 하늘에서 보낸 분이 틀림없어. 부디 임금님이 되어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연호는 이것을 하늘의 뜻으로 여기고 받아들였지요. 사람들은 잔치를 벌이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답니다. 한편 새우는 마음을 졸이며 연호를 기다렸어요. 이렇게 늦은 적이 없는데. 새우는 연호를 찾으러 바닷가로 나갔어요. 하늘에는 둥그런 보름달이 떠 있었어요. 은은히 빛나는 달빛 아래서 새우는 애타게 연호를 부르며 헤매 다녔지요.
그런데 큼지막한 바위 아래에 연호의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저것은? 새우는 신발을 움켜쥐고 바위로 올라갔어요. 설마 물에 빠져 잘못된 건 아닐까? 아니야,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새우의 뺨을 타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바로 그때 덜그럭 바위가 요란하게 흔들렸어요. 무슨 일이지? 새우가 안절부절하는 사이에 바위는 둥둥 떠서 먼 바다로 흘러갔지요. 바위는 어느새 일본 바닷가에 다다랐고 새우의 등 뒤로는 환한 빛이 쏟아져 내렸어요. 하늘이 내린 분이 틀림없어. 사람들은 새우를 데리고 임금에게 갔어요. 새우, 당신이 왔구려. 연호가 달려나와 새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연호와 새우는 행복했어요. 낯선 일본 땅이었지만 둘이 함께 있으니 걱정이 없었지요. 백성들도 연호와 새우를 잘 따랐답니다. 하늘이 내린 임금님이 나라를 잘 들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나 신라에서는 큰일이 벌어졌어요. 해와 달이 빛을 잃어 나무와 풀이 시들고 신라 백성들도 어쩔 줄 몰라 갈팡질팡했지요. 신라의 임금님이 신하에게 그 까닭을 알아보게 했어요. 신라에 연호와 새우가 있어 해와 달빛이 빛나던 것인데 두 사람이 일본으로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신라의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명령했어요. 어서 가서 두 사람을 데려와라. 신하들은 일본에서 연호와 새우를 만났어요. 신라의 해와 달빛이 빛을 잃었습니다. 제발 신라로 돌아와 주십시오. 내가 이 나라에 온 것은 하늘의 뜻이라오. 그런데 어찌 돌아갈 수 있겠소? 한참을 고민하던 연호가 말했어요. 새우가 짠 비단을 하늘에 바치고 빌어보시오. 신하들이 비단을 가지고 신라로 돌아오자 신라의 임금님이 말했어요. 당장 하늘에 제사를 준비를 하라. 신라의 임금님은 정성껏 빌었어요. 하늘이시여, 부디 해와 달이 빛을 내게 해주소서. 신라의 임금님이 새우가 짠 비단을 바치자 해가 점점 밝게 빛났어요. 나무와 풀도 다시 푸릇푸릇 자라났지요. 달도 은은한 빛을 되찾았답니다. 만세 만세. 신라 백성들은 몹시 기뻐했어요. 신라의 임금님이 환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소중한 비단을 나라의 보물로 삼아 창고에 잘 간직해 두어라. 이제 신라의 해와 달은 빛을 잃지 않았어요. 연호와 새우 덕분에 신라 백성들은 빛이 넘치는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바위 틈에 숨겨놓은
토끼의 간. 옛날 옛적 바닷속 용왕님이 몹쓸병에 걸렸어요. 바닷속 백성들은 용왕님의 병이 낫기를 빌고 또 빌었어요. 어느 날 토끼의 간을 먹으면 병이 낫는다는 의원의 말에 용왕님은 거북이를 불렀어요. 거북아, 너는 물속에서도 땅 위에서도 살 수 있으니 내가 가서 토끼의 간을 구해오너라. 거북이는 용왕님의 병을 꼭 낫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제가 반드시 토끼의 간을 구해오겠습니다. 육지로 간 거북이는 의원이 그려준 토끼 그림을 가지고 토끼를 찾아다녔어요. 이렇게 생긴 토끼라는 동물을 보신 적 있나요? 거북이가 자신을 찾는다는 소문을 들은 토끼가 오히려 거북이를 찾아왔어요. 거북아, 왜 나를 찾는 거야? 거북이는 토끼를 용궁에 데려가기 위해 꾀를 내었어요. 토끼님, 우리 용궁에서 큰 잔치가 열리는데 용왕님께서 현명하신 토끼님을 꼭 모셔오라고 하셨어요. 내 소문이 바다에까지 퍼졌다니. 토끼는 거북이의 말에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거드름을 피우며 거북이를 따라 용궁으로 갔어요. 하지만 토끼는 용궁에 도착하자마자 밧줄에 꽁꽁 묶였어요. 토끼야, 내 간을 먹어야만 용왕님의 병이 낫는다니 어서 간을 내놓아라. 거북이에게 속은 토끼는 분했지만 얼른 꾀를 내어 이렇게 말했어요. 당장이라도 제 간을 드리고 싶지만 워낙 제 간이 유명한지라 제가 땅 위 바위 틈에다 잘 숨겨두었습니다. 거북이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가지고 왔을 텐데 제가 얼른 땅 위로 올라가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토끼의 말에 감격한 용왕님은 토끼를 위해 큰 잔치를 열어주었어요. 토끼는 맛있는 음식을 잔뜩 먹은 뒤에 거북이의 등에 타고 다시 땅 위로 올라왔어요. 토끼님, 간은 어디에 있어요? 빨리 가지고 오세요. 그러자 토끼는 코웃음을 치며 저 멀리 뛰어갔어요. 미련한 거북아, 뱃속에 있는 간을 어떻게 넣었다 뺐다 하니? 거북이는 깜짝 놀라서 토끼를 불렀어요. 토끼님, 토끼님. 하지만 토끼는 재빨리 산속으로 도망쳐 버렸답니다. 거북이는 토끼가 사라진 곳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황금똥을 싸는 고양이. 옛날 바닷가 어느 마을에 가난하지만 착한 어부와 그
그의 아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어부의 아내는 생선을 발러 나갔습니다. 오늘은 생선이 하나도 안 팔리네. 그렇지, 언니에게 생선을 좀 사달라고 부탁해야겠다. 어부의 아내는 부잣집으로 시집간 언니를 찾아갔어요. 언니, 오늘 생선이 아주 싱싱해요. 생선 좀 사주세요. 아우 비린내. 어서 치우지 못하겠니? 우리는 고기만 먹지 생선은 먹지 않는다고. 아, 그런 줄 몰랐어요. 미안해요. 언니에게 쫓겨난 어부의 아내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아주머니. 깜짝 놀란 어부의 아내가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니 생선이 말을 하고 있었어요. 아주머니, 전 바닷속 용왕님의 아들인데 세상 구경을 나왔다가 그물에 걸렸답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어쩐지 오늘 생선이 하나도 안 팔린다 했더니 너 때문에 그런 모양이구나. 어부의 아내는 생선을 바다에 놓아주었어요. 그러자 물고기는 늠름한 왕자가 되어 바다에서 걸어 나왔어요. 아주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저와 같이 용왕님을 뵈러 용궁으로 가요. 용왕님은 어부의 아내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아들을 살려줘서 정말 고맙소. 내 그대에게 작은 감사의 선물을 드리리다. 어부의 아내는 용왕님이 건네주는 고양이 한 마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에 노란 콩 5알만 먹이라고 했지? 어부의 아내가 노란 콩 5알을 먹이자 놀랍게도 고양이는 노란 금똥을 쌌습니다. 어부의 집은 고양이의 금똥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부자 언니가 쫓아왔어요. 금똥 싸는 고양이를 나에게 빌려줘. 어부의 아내는 어쩔 수 없이 언니에게 고양이를 빌려주었어요. 언니, 하루에 노란콩 5알만 먹여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많이 먹어야 한꺼번에 금똥을 많이 싸지. 언니는 고양이에게 노란콩을 한 그릇이나 먹이고 금똥 싸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금똥을 쌀 줄 알았던 고양이는 새까만 똥만 싸다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언니가 너무 욕심을 부려서 고양이가 죽은 거예요. 어부의 아내는 고양이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 고양이의 무덤에서 싹이 나더니 노랗고 맛있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나무가 되었습니다.